안녕하세요. 1번님들. 오늘은 상대방 행동이 애매한 이유, 상대방이 이 관계에서 원하는 최소한의 선, 그리고 이 관계의 향후 흐름과 상대방 행동 예측, 이 관계가 더 깊은 연애로 넘어갈 수 있을까와 이 관계가 조금 더 깊은 연애로 전환될 경우에 1번님이 감당해야 할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현재 두 분의 관계 에너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현재 두 분의 관계에는 전반적으로 밝고 살아있는 에너지가 흐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카드가 태양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이 관계가 서로를 마주할 때 자연스럽게 기분이 환기되고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분위기가 가벼워지거나 긍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는 흐름입니다. 함께 있을 때 웃음이 나오거나 상대의 반응 하나에 하루의 기분이 좌우될 만큼 감정적인 반응성이 존재하는 관계로 보입니다. 네, 두 번째 카드가 마법사 카드인데요. 이 카드는 이 관계가 아직 완성된 형태라기보다는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는데 두 분 사이에는 분명히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말이나 행동, 타이밍에 따라서 관계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만 이 에너지는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흘러가기보다는 누군가의 의도나 선택 혹은 관계를 이끌고자 하는 미묘한 시도에 의해서 조율되고 있는 느낌이 강합니다. 서로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전부 진심이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계산되거나 조절된 부분도 함께 섞여 있어 보입니다. 네, 세 번째는 이 펜터클 2번 카드인데 현재 이 관계가 균형을 맞추는 단계에 놓여 있음을 말해줍니다. 감정이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기보다는 서로가 서로의 반응을 살피면서 거리와 온도를 조정하고 있는 흐름이에요. 가까워졌다가 다시 한 발 물러서거나 호의와 여유를 주고받으면서도 동시에 선을 유지하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카드는 안정과 선택 사이에서 아직 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고 관계를 하나의 방향으로 고정하기보다는 여러 가능성을 동시에 열어두고 있는 에너지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네, 정리해드리면 이 관계는 가볍게 흘러가는 인연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미 깊이 규정된 관계도 아닙니다. 밝은 교감과 호감,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동시에 각자의 계산과 균형 감각이 작동하고 있어서 아직은 서로를 탐색하고 조율하는 단계에 가깝습니다. 네, 지금의 흐름은 확정보다는 유지의 조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향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 이제 상대방이 이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상대방은 현재 이 관계를 즉각적으로 움직이거나 결론을 내려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첫 번째 카드가 매달린 남자 카드입니다. 이 카드가 보여주듯이 이 사람에게 1번님의 관계는 지금 당장 행동으로 옮기기보다는 관망하면서 지켜보고 싶은 상태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흐름을 뒤집어 보면서 생각하려는 태도가 강하고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을 재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이 관계를 가볍게 소비하거나 즉흥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지만 동시에 적극적으로 끌어당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네, 두 번째는 펜터클 퀸 카드인데요. 이 카드는 상대방이 이 관계를 안정적이고 편안한 에너지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1번님을 감정적으로 들쑤시는 그런 존재라기보다는 함께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부담이 덜한 사람, 신뢰할 수 있고 인간적으로 좋은 인연으로 바라보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카드는 감정이 깊이보다는 지속 가능성과 현실적인 안정감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선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이 관계를 쉽게 흔들리거나 위험을 감수하면서 밀어붙일 대상으로 보지는 않아요. 세 번째 카드는 이제 완드 4번 카드인데요. 이 관계가 상대방에게
이미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상태임을 나타내는데, 불안정한 관계라기보다는 일정한 거리와 구조 안에서 유지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고, 지금의 분위기가 깨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함께 존재합니다. 다만 이 카드는 동시에 이 이상 더 크게 바꾸지 않아도 괜찮은 상태라는 인식을 담고 있어서 굳이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감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새 카드를 종합을 해보면 상대방은 이 관계를 불확실하거나 애매해서 붙잡지 못하는 관계라기보다는 지금 상태로도 충분히 안정적이고 편안한 흐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고 관망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굳이 관계의 이름이나 방향을 확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감정이 없어서라기보다는 현재의 균형과 편안함을 깨는 선택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에 가까운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상대방의 현재 진짜 속마음은 어떤 걸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상대방의 내면에는 이 관계에 대해서 부담과 긴장 그리고 조심스러운 호기심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데, 이 첫 번째 카드가 완드 10번 카드입니다. 상대방이 1 번님과의 관계를 가볍게만 느끼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데, 감정이 전혀 없는 상대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관계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대한 책임감이나 심리적인 무게를 느끼고 있는 모습이에요. 생각해야 할 요소가 많고 자신의 상황이나 감정까지 함께 짊어지고 있어서 쉽게 행동으로 옮기기 어렵다는 속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완드 페이지 카드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완전히 마음을 닫은 상태는 아님을 말해주는데, 내면 한편에는 여전히 호기심과 설렘, 혹은 이 관계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작은 불씨가 살아있어요. 다만 이 감정은 아직 미성숙하고 조심스럽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표현하기보다는 마음속에서만 탐색하는 단계에 가깝습니다.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과 그로 인해서 생길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세 번째는 소드 퀸 카드인데요. 상대방이 현재 감정보다 이성적인 판단을 더 앞세우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감정이 있다고 해서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선을 긋고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려는 태도가 강합니다. 자신의 말이나 행동이 오해를 만들지 않도록 스스로를 통제하고 있고, 감정적으로 휘말리는 것을 경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은 존재하지만 그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으려는 거리두기가 함께 나타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세 카드를 종합을 해보면 상대방의 진짜 속마음은 단순한 무관심이나 가벼운 호감으로 보기는 어렵고, 감정은 분명 존재하지만 그 감정을 그대로 움직이기에는 부담이 크고, 현실적인 판단과 자기 방어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가가고 싶은 마음과 선을 지키려는 이성이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고, 그 결과 행동은 조심스럽고 제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그럼 상대방은 행동이 왜 이렇게 애매할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상대방의 행동이 분명하게 나아가지도 또 완전히 물러나지도 않는 이유는 상대방이 관계의 가능성, 판단, 그리고 회피를 동시에 붙잡고 있기 때문인데, 첫 번째 카드가 이 펜터클 에이스 카드입니다. 상대방이 이 관계를 전혀 의미 없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데, 오히려 현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인지하고 있고, 감정이 아닌 실제 관계로 발전할 여지도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상태로 보입니다. 다만 이 가능성은 아직 씨앗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 지금 당장 키워야 할 확신으로까지는 올라오지 않아요. 네, 두 번째는 소드 에이스 카드인데, 이 카드는 상대방이 이 관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판단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데, 감정에 끌려서 움직이기보다는 이 관계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현실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앞으로 어떤 관계를 가져올지를 냉정하게 정리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행동보다 생각이 앞서고 말이나 태도 역시 조심스럽게 선택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네, 세 번째 카드는 이 소드 7번 카드인데 이 소드 7 번이 등장하면서 그 명확함은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이 카드는 상대방이 속마음을 전부 드러내지 않고 일부는 숨기거나 회피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관계의 가능성과 판단은 마음속에 있지만 그에 따른 책임이나 변화는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다가가기보다는 애매한 태도로 여지를 남기거나 상황을 흐리는 방식이 선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카드를 정리를 해보면 상대방의 애매한 행동은 우유부단함보다는 의식적인 조절에 가까운데, 가능성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지만 그 가능성을 실현했을 때 생길 변화와 부담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명확한 행동 대신에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것 때문에 1번 입장에서는 관심이 있는 것 같다고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흐름이 반복될 수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상대방이 이 관계에서 원하는 최소한의 선은 무엇일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상대방이 이 관계에서 바라는 최소한의 선은 감정적으로 과도하게 휘말리지 않으면서도 완전히 차갑게 끊어내지 않는 상태를 보여주는데, 첫 번째 카드가 컵 퀸 카드입니다. 상대방이 1번님과의 관계에서 정서적인 편안함과 감정의 안전지대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상처를 주거나 받지 않는 선, 그러니까 감정이 부드럽게 오가는 관계는 유지하고 싶어 하지만 깊은 감정적인 책임이나 무게까지 감당하려는 단계는 아닙니다. 최소한의 공감과 배려, 인간적인 따뜻함은 계속 남겨두고 싶어 하는 마음이에요. 네, 두 번째는 완드 나이트 카드인데 상대방이 관계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원한다는 점을 나타냅니다. 필요할 때 다가가고 부담이 느껴질 때는 거리를 둘 수 있는 유연함이 중요합니다. 이 카드는 열정이나 관심이 아예 없는 상태는 아니지만 그 감정이 일정한 방향으로 고정되기를 원하지 않는 성향을 함께 담고 있어요. 즉, 상대방이 원하는 최소선은 책임이 수반된 관계보다는 감정의 흐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상태에 가까운 겁니다. 네, 세 번째는 완드 9번 카드인데, 상대방이 더 이상 자신의 한계를 넘지 않으려는 방어선을 분명히 세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전의 경험이나 현재 상황으로 인해서 감정적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을 경계하고 있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선을 유지하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완전히 끊지는 않더라도 자신이 지칠 만큼의 에너지 소모는 허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세 카드를 정리를 해보면 상대방이 이 관계에서 원하는 최소한의 선은 감정적인 교류는 가능하지만 책임과 확정이 요구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따뜻함은 유지하되 자유를 침해받지 않고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는 것. 이것이 이 사람이 지금 이 관계에서 반드시 지키고 싶은 기준으로 보입니다. 이 선이 지켜지는 한 관계는 유지되긴 하지만 그 선을 넘어서는 순간 상대방은 다시 거리두기나 방어적인 태도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그럼 이 관계의 향후 흐름과 상대방의 행동 예측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관계의 향후 흐름은 감정의 여지는 남아 있지만 명확한 선택은 계속해서 유보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큰데, 첫 번째 카드가 컵 페이지 카드입니다. 상대방의 마음 안에 여전히 호기심과 감정의 파동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데, 1번님을 향한 감정이 완전히 식거나 정리된 상태는 아니고 때때로 연락이나 관심 표현, 가벼운 감정 교류가 다시 나타날 수 있어요. 다만 이 감정은 깊이 내려가기보다는 확인하고 느끼는 수준에 머무르는 흐름에 가깝습니다.
네, 두 번째는 소드 2번 카드인데 상대방이 이 관계에서 결정을 미루는 태도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다가가자니 부담이 있고 완전히 물러서자니 아쉬움이 남아 있어서 양쪽을 모두 보류한 채 균형을 유지하려는 선택인 거예요. 그래서 행동은 확실한 전진도, 명확한 정리도 아닌 중간 지점에서 반복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스스로도 갈등을 느끼지만 그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덮어두는 쪽을 택하는 모습입니다. 네, 세 번째는 이 소드 5번 카드인데요. 이 흐름이 지속될 경우에 그 관계 안에서 보이지 않는 피로감이나 감정적인 소모가 쌓일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행동을 최소화하려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1번님이 서운함이나 혼란을 느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 카드는 누군가가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않을 때 결국 한쪽이 더 많이 흔들리게 되는 구조를 나타냅니다. 상대방은 지키고 싶지 않은 싸움을 피하려고 하지만 그 회피가 오히려 관계의 만족도를 낮출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세 카드를 정리를 해보면 이 관계의 향후 흐름은 감정은 이어지되 선택은 미뤄지고 그로 인해서 미세한 긴장이 반복되는 구조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은 가끔 다가왔다가 다시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명확한 관계 정리나 방향 제시는 쉽게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정의 여지를 남기는 행동은 계속되겠지만 그에 상응하는 책임 있는 행동은 제한적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럼 답답한 1번님이 먼저 움직이면 생기는 변화는 어떤 게 있을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1번 님이 만약에 먼저 움직일 경우에 관계의 속도는 빨라지지만 그만큼 관계의 진짜 방향성도 빠르게 드러나게 되는 흐름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첫 번째 카드가 펜터클 7번 카드입니다. 1번 님의 행동이 즉각적인 보담이나 확답으로 돌아오기보다는 상대방에게 평가와 고민의 시간을 더 주는 계기가 될 가능성을 말해 줍니다. 상대방은 1번 님의 진심이나 의도를 가볍게 넘기지 않고 이 관계를 계속 가져갈 가치가 있는지 현실적으로 저울질하게 됩니다. 즉 행동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결과는 기다림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두 번째 카드가 완드 8번 카드가 나왔는데 관계의 정체 상태는 분명히 깨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연락의 흐름이 빨라지거나 대화의 빈도나 온도가 달라질 수가 있고 지금까지 애매하게 유지되던 균형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되기 어렵게 됩니다. 이 카드는 상황이 빠르게 전개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좋든 나쁘든 변화가 일어나는 지점으로는 매우 강한 카드입니다. 하지만 옆에 있는 카드가 또 코 8번 카드입니다. 그 변화의 끝에서 감정적인 거리 조정이나 이탈 가능성을 함께 시사하는데 상대방이 1번님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 관계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선다고 느낄 경우에 감정을 정리하거나 한 발 물러나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완전히 단절한다기보다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감정의 무게를 내려놓는 쪽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보면 또 이 카드는 1번님 자신이 이 관계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스스로 마음을 정리하게 될 가능성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카드를 정리를 해보면 1번님이 먼저 움직였을 때 생기는 변화는 관계의 답보를 깨는 대신에 이 관계가 계속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여기까지인지를 빠르게 확인하게 되는 흐름인 거예요. 관계가 더 진전될 경우에도 느린 안정이 아니라 빠른 전개 속에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고 반대로 진전이 어렵다면 감정 정리 역시 예상보다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분의 이 관계에 더 깊은 연애로 넘어갈 수 있을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관계가 더 깊은 연애로 넘어갈 가능성 자체는 분명히 존재하기는 합니다. 이 완드 6번은 두 분 사이에 이미 서로를 의식하고 상대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감정이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상대방 역시 1번님과의 관계가
주변이나 스스로에게 의미 없는 인연으로 남는 것을 원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인식도 가지고 있어요. 즉, 이 관계를 자랑스러워하거나 최소한 실패로 남기고 싶지 않은 마음은 분명합니다. 네, 두 번째 카드는 또 전자카드인데요. 이 관계가 의지와 선택이 개입될 경우에 실제 전진이 가능한 구조임을 말해줍니다. 감정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기를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누군가가 방향을 잡고 관계를 끌고 가야 연애로 넘어갈 수 있는 흐름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관계는 저절로 깊어지는 연애보다는 분명한 태도와 방향 설정이 있을 때만 다음 단계로 이동할 수 있는 관계인 겁니다. 네, 세 번째 카드는 교환 카드인데 이 연애가 단순한 감정 소모나 가벼운 만남의 형태로는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데 상대방은 연애로 넘어간다면 기준이나 책임, 관계의 정의가 분명해야 한다고 느끼는 사람이에요. 즉, 애매한 썸이라든가 이런 연장은 가능하지만 연애로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관계의 틀과 역할, 안정성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이 카드가 있다는 것은 상대방이 가볍게 연애를 시작하지 않는 성향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카드를 정리를 해보면 이 관계는 조건부로 연애로 전환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서로의 감정은 존재하고 전진할 능력도 있지만 방향을 명확히 정하려는 의지, 관계에 대한 책임과 기준을 감당할 준비, 이 두 가지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다시 아직은 발전 단계, 그러니까 썸 정도 그 안전 구간으로 머무르거나 전진이 멈출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감정은 충분하지만 각오 없이는 연애가 되지 않는 그런 관계에 가깝습니다. 네, 그럼 이제 혹시라도 이 관계가 조금 더 깊은 연애로 전환될 경우에 1번 님이 감당해야 할 현실적인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관계가 연애의 관계로 들어설 경우에 조금 더 깊은 단계로 1번 님은 감정의 밀도보다 내적인 성숙과 인내를 먼저 요구받게 되는데 첫 번째 카드가 은둔자 카드입니다. 연애가 시작되더라도 늘 함께 밀착된 관계라기보다는 각자의 세계와 시간을 존중해야 하는 구조를 보여주는데 상대방은 자신의 속도와 리듬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보이고 1번 님이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애를 하면서도 혼자 감정을 정리하고 스스로를 다독여야 하는 상황을 감당해야 할 수 있어요. 네, 두 번째는 소드 페이지 카드인데 이 관계에서 소통 방식에 대한 적응이 필요함을 말해줍니다. 감정 위주의 대화보다는 말의 선택과 타이밍, 표현의 수위에 민감해질 수가 있고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의미를 많이 부여하게 될 가능성도 큽니다. 1번님 입장에서는 상대의 태도를 계속 관찰하고 해석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고, 때로는 솔직한 감정보다 이성적인 대화를 우선해야 하는 상황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네, 세 번째는 소드 6번 카드인데, 이 연애가 1번님에게 과거의 감정 패턴이나 기대를 내려놓을 것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 관계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방식이나 감정적으로 채워지기를 기대했던 부분을 조정해야 할 수 있고, 관계가 안정되기까지는 이동과 전환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더 편안한 지점으로 가기 위해서 1번님 스스로 한 단계 성장을 선택해야 하는 흐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카드를 정리를 해보면 이 연애는 달콤함보다는 혼자 감당해야 하는 시간, 말의 무게를 견뎌야 하는 소통, 감정의 기준을 새로 세우는 과정을 함께 요구합니다. 연애 자체는 가능하지만 그 안에서 1번님은 사랑받는 입장보다는 관계를 이해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더 많이 맡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럼 이제 1번님을 위한 조언 카드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조언 카드는 완도 5번 카드입니다. 이 관계에서 1번님께 필요한 태도는 조용히 참아내는 인내가 아니라 기준을 지키는 건강한 긴장감입니다. 이 카드는 갈등과 경쟁의 카드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갈등은 싸움을 의미하기보다는
서로의 입장과 기준이 부딪히는 과정을 뜻하는데, 지금까지 1번님은 관계의 균형을 깨지 않기 위해서 한 발 물러서거나 상대방의 속도에 맞추는 선택을 해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 카드는 더 이상 감정을 눌러두거나 상황을 받아들이기만 해서는 관계가 진전되지 않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의 조언은 상대방의 애매함을 이해로만 넘기지 말고 1번님의 입장과 감정 역시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드러내라 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감정적으로 매달리거나 압박하라는 뜻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내가 원하는 방향과 불편한 지점을 스스로 무시하지 말라는 의미에 가까워요. 때로는 의견 차이가 드러나고 관계가 잠시 흔들리는 과정이 있어야만 진짜 균형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드가 말하는 핵심은 조용한 유지보다는 솔직한 마찰이 오히려 관계의 진실을 드러낸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관계가 더 깊은 연애로 넘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 여기까지인지를 가르는 분기점은 1번님이 얼마나 자신의 기준을 지키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갈등을 두려워해서 침묵을 선택한다면 관계는 유지될 수는 있어도 깊어지기 어렵고, 반대로 내 기준을 분명히 세운다면 결과가 어떻든 더 이상 소모되지 않는 선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이 카드의 조언은 맞추기만 하지 말고 나의 자리를 지켜라입니다. 이 관계에서 1번님은 더 참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능한 사람인지 보여줄 차례에 와 있는 겁니다. 네, 돌이켜보면 상대의 속도를 이해하다 보니 어느새 내 마음은 항상 뒤에 서 있었을 수 있어요. 기다림이 배려가 되고 침묵이 사랑처럼 느껴졌던 순간도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사랑은 참는 쪽만 성숙해지는 일이 아닙니다. 이번만큼은 흔들리는 관계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나를 선택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참 괜찮은 사람이고 잘 될 사람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언제나 파이팅입니다. 제 리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이번님들, 오늘은 상대방 행동이 애매한 이유, 상대방이 이 관계에서 원하는 최소한의 선, 이 관계의 향후 흐름과 상대방 행동 예측, 그리고 이 관계가 더 깊은 연애로 넘어갈 수 있을까와 이 관계가 조금 더 깊은 연애로 전환될 경우 2번님이 감당해야 할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현재 두 분의 관계 에너지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관계가 감정의 속도보다는 현실적인 조건과 부담, 그리고 책임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 관계는 가볍게 흘러가는 감정 교류라기보다는 누군가가 매우 신중하고 느린 태도로 관계를 대하고 있고, 쉽게 방향을 바꾸지 않으려는 에너지가 강하게 깔려 있습니다. 첫 번째 카드가 이 펜터클 나이트 카드인데요. 상대방 혹은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관계를 즉흥적으로 대하지 않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신의 기준과 리듬을 지키려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관계의 진전 속도가 느리게 느껴질 수 있지만 감정 표현 역시 절제되어 보일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카드가 펜터클 8번 카드인데, 이 관계 안에서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감정보다는 해야 할 것, 유지할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보여주는데, 대화나 연락, 관계 유지 자체는 성실하게 이어지고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감정의 깊이를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마치 익숙한 작업을 반복하듯 관계도 일정한 패턴 안에서 유지되고 있는 흐름인 겁니다. 네, 여기 완드 10번이 더해지면서 이 관계가 현재 심리적으로 꽤 무거운 상태임을 드러내는데, 누군가는 이 관계를 책임이나 부담으로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감정적인 여유보다는 지금은 버티는 중, 놓을 수는 없지만 가볍지도 않다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네, 이로 인해서 관계가 멈춰 있는 듯 보이거나 애매하게 유지되는 느낌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관계는 명확히 정의되기보다는 현실적인 이유와 책임, 누적된 피로감 속에서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 가까운데 감정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감정이 앞서 관계를 끌고 가는 구조는 아니고 오히려 현실과 부담이 감정을 눌러두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썸이나 밀당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실제 에너지는 감정의 설렘보다는 유지와 버팀에 가까운 관계를 일컬어집니다. 네, 지금 이 관계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보다는 지금 상태를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무게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이후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는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럼 상대방은 이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감정과 현실, 그리고 이성적인 관찰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는 상태로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 카드가 이 펜터클 킹 카드입니다. 상대방이 이 관계를 매우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상대방에게 이 관계는 즉흥적인 감정이나 가벼운 호기심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 구조 안에서 관리해야 할 관계에 가깝습니다. 감정이 있더라도 그것을 앞세우기보다는 자신의 책임과 상황, 기준 안에서 이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를 먼저 생각하는 태도인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은 이 관계를 가볍게 흘려보낼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가 정서적으로는 매우 완성도 높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음을 이 컵 10번 카드가 말해주고 있는데 상대방은 이번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편안함과 정서적인 안정, 혹은 이렇게 유지된다면 좋겠다라는 이상적인 그림을 마음속에 그리고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이 컵 10번 카드는 실제로 그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거나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기보다는 마음속에 보관해둔 이상적인 관계상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소드 에이스 카드는 상대방이 이 관계를 아직 확정된 결론으로 보지 않고 관찰과 탐색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는데 상대방은 이번인과의 반응, 어떤 말투, 태도, 관계의 미세한 변화들을 유심히 보고 있고 쉽게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정보를 모으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이 다소 조심스럽거나 질문은 많지만 확신 없는 어떤 선택은 미뤄지는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네, 그 정리를 해보면 상대방은 이 관계를 현실적으로는 쉽게 놓을 수 없는 안정적인 관계로 인식하면서도 감정적으로는 꽤 이상적이고 만족스러운 그림을 품고 있고 이성적으로는 아직 판단은 유보한 채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이 관계를 가볍게 소비하거나 단순한 감정으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지만, 동시에 명확한 정의나 결론을 내리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느끼고 있고, 소중하지만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상대방은 어떤 마음일까? 현재 진짜 속마음을 한번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카드 세 장의 조합을 봤을 때 이 감정은 단순하지 않고 상처나 선택, 현실적인 가능성이 동시에 겹쳐 있는 상태로 보여지는데 먼저 이 소드 3번 카드는 상대방이 이 관계에서 이미 마음의 상처나 아픔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상처는 이번님 때문에 새로 생긴 것일 수도 있고 과거의 관계나 경험에서 이어져 온 감정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점은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 상태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있고 이 관계를 생각할수록 마음 한편이 불편해지거나 아파오는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을 쉽게 표현하지 못하거나 일부러 이성적으로 거리 조절을 하려는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어요.
네, 그다음 연인 카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마음 안에는 2 번님에 대한 분명한 끌림과 선택의 갈림길이 존재함을 보여주는데, 상대방은 이 관계를 우연이나 가벼운 인연으로 여기지 않고 있고, 이 사람을 선택해도 되는가, 이 감정을 따라가도 되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다만 이 연인 카드는 확정된 선택이라기보다는 마음은 기울어 있지만 책임과 결과를 함께 고민하는 단계에 가까운 겁니다. 네, 마지막 이 펜터클 에이스 카드는 상대방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 관계를 현실로 가져오고 싶은 가능성의 씨앗을 품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큰 감정 표현이나 드라마틱한 행동은 아니더라도 이 관계가 실제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은 있을까를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는 상대방이 감정만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안정성과 지속성을 함께 고려하는 성향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상대방의 진짜 속마음은 이미 상처를 알고 있고 쉽게 다가갈 수 없다는 불안 속에서도 이번님에 대한 선택의 가능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 감정이 아닌 환상적인 시작점을 조심스럽게 떠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이 마음은 흔들리는 감정이나 일시적인 호감이 아니라 아프더라도 가볍게 버리지 못하고 선택과 책임을 전제로 고민하고 있는 무게 있는 감정에 가까운 겁니다. 그럼 이제 상대방은 그런데 왜 행동이 이렇게 애매할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먼저 이 카드 3 장의 조합을 봤을 때 의도적인 회피라기보다는 감정을 숨기고 통제하려는 선택에 가깝다는 점을 보여주는데요. 이 첫 번째 카드가 소드 7번 카드입니다. 상대방이 이 관계에서 솔직한 감정 표현을 피하거나 자신의 진짜 생각을 전부 드러내지 않으려는 태도를 의미하는데, 이거는 계산적이거나 가볍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말을 꺼냈을 때 생길 파장이나 책임을 이미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한 방어적인 행동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절반만 표현하거나 행동과 마음이 어긋나 보이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사제 카드인데, 또 이 카드는 상대방이 현재 자신의 감정을 외부로 드러내기보다는 내부에 깊이 묻어두고 관망하는 상태임을 나타냅니다. 이 카드는 상대방이 직관적으로는 많은 것을 느끼고 있지만 그 감정을 언어화하거나 행동으로 옮길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은 그래서 상대방의 행동은 적극적이지도 또 이제 완전히 물러난 것도 아닌 중간 지점에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네, 세 번째는 펜터클 퀸 카드인데, 상대방이 감정보다 현실적인 안정과 균형을 우선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상대방은 이 관계로 인해서 자신의 일상, 책임, 감정적인 안정이 흔들리는 것을 원하지 않고 감정이 깊어질수록 더 조심스러워지는 타입입니다. 그 결과 감정은 느끼되 행동은 매우 신중하고 제한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상대방의 애매한 행동은 상대를 속이거나 밀당을 즐기기 때문은 아니고, 감정을 숨기고 스스로 정리할 시간을 가지고 현실적인 안정선을 넘지 않으려는 선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동의 핵심은 헷갈리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기 위한 통제에 있고, 그 통제는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감정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흐름으로 읽혀지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상대방이 이 관계에서 원하는 최소한의 선은 무엇일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세 장의 카드를 봤을 때 감정의 밀도보다는 자기 주도권, 명확성, 거리 유지에 이제 방점이 찍혀 있는 구조인데요. 첫 번째가 완두 퀸 카드입니다. 상대방이 이 관계 안에서 자기 페이스와 주도성을 존중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상대방은 이 관계에서 누군가에게 끌려가거나 감정적으로 휘둘리는 위치에 서고 싶어 하지 않고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반드시 남겨두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의존적인 태도나 감정적인 압박이 생길 경우에 그 선을 넘었다고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소드 퀸 카드인데 상대방의 관계 안에서 감정과 생각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싶어 한다는 기준을 보여줍니다. 감정이 있더라도 모든 것을 공유하거나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필요할 때는 냉정하게 판단하고 거리를 둘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길 원하는 거예요. 즉 감정적인 교류는 가능하되 오해가 쌓이거나 말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까지 캐묻는 관계는 부담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네, 세 번째는 컵 8번 카드인데 이 관계가 자신에게 정서적으로 너무 깊은 소모나 집착으로 흘러가는 순간 물러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상대방은 감정을 끊는 데 익숙하거나 무정해서라기보다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떠날 수 있는 선택지를 마음속에 항상 남겨두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상대방은 이 관계를 붙잡고 매달리기보다는 일정선을 넘으면 조용히 거리를 두는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상대방이 이 관계에서 원하는 최소한의 선은 자신의 주도권이 유지되고 감정과 생각의 경계가 존중되고 정서적으로 지나치게 소모되는 방향으로는 가지 않는 겁니다. 즉 이 관계에서 상대방은 가까워지지 말라기보다는 너무 깊게 얽히지 않을 선택권만은 남겨달라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선이 지켜질 때에만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럼 이제 이 관계의 향후 흐름과 상대방 행동 예측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카드 세 장으로 봤을 때 의도적인 시도 그리고 뭐 기대의 형성 한 번에 큰 정리 국면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보여주는데 먼저 이 마법사 카드는 상대방이 이 관계에서 한 차례는 분명한 움직임이나 시도를 하게 될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이거는 감정 표현일 수도 있고 관계의 방향을 정리하려는 대화 아니면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이어보려는 제안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점은 상대방이 이 흐름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기보다는 스스로 주도권을 잡고 뭔가를 해보려는 국면이 온다는 거예요. 다만 이 시도는 감정에 휩쓸린 행동이 아니라 계산과 의도가 섞인 행동에 가까운 겁니다. 그다음 카드가 별 카드인데 그 시도 이후에 잠시 희망과 기대가 살아나는 구간을 보여주는데 상대방은 이 관계가 완전히 끝나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다른 형태로라도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가능성을 떠올릴 수 있어요. 이 시기에는 말과 행동이 이전보다 부드러워지거나 관계에 대한 여지를 남기는 표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별카드는 확정된 미래라기보다는 지켜보고 싶은 희망이 더 가까운 카드인 거예요. 네, 마지막 이 소드 10번 카드는 이 흐름이 결국은 한 번은 명확한 끝맺음이나 강한 단절 인식을 거칠 가능성을 암시하는데 이거는 반드시 관계의 완전한 종료만을 뜻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이어져 온 애매한 구조는 더 이상 유지되지 않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은 이 시점에서 감정적으로 매우 지친 상태에 도달하는 거고 이 방식은 더 이상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이 관계의 향후 흐름은 상대방이 한 번은 관계를 움직이려는 시도를 하고 그 과정에서 잠시 희망이나 여지를 만들어내지만 결국은 지금의 애매한 형태를 끝내야 한다는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행동 예측으로 봤을 때 앞으로의 행동은 갑작스럽게 끊기기보다는 한 번의 시도에서 정리로 이어지는 방향성을 띠고 그 정리는 감정적인 폭발보다는 지친 상태에서의 결단에 가까운 흐름으로 읽혀집니다. 그럼 이제 답답하신 2번님께서 먼저 움직이면 생기는 변화는 어떤 게 있을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거는 즉각적인 진전보다는 거리 인식의 변화와 감정적인 공백을 체감하는 과정에 가까운데요. 첫 번째 카드가 완드 3번 카드입니다. 이 번 님의 움직임이 이 관계에 새로운 방향성이나 가능성을 제시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상대방은 2번 님의 행동을 통해서 '이 관계가 그냥 흘러가는 상태는 아니구나.'라고 인식하게 되고, 잠시나마 관계의 앞날이나 선택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대화의 톤이 바뀌거나 관계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는 변화가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이어지는 카드가 은둔자 카드인데, 그 이후에 상대방이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서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됨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거절이나 어떤 무시라기보다는 상대방이 이 관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스스로 정리하려는 내적 후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번님 입장에서는 반응이 느리거나 오히려 더 조용해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카드는 펜타클 5번 카드인데, 이 과정에서 이번 님이 감정적인 공허감이나 소외감을 체감할 가능성을 나타내는데, 먼저 움직인 만큼 기대가 생기고 그에 비해서 돌아오는 반응이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어서 마음이 허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 카드는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려는 모습이라기보다는 각자의 온도차가 드러나는 구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번님이 먼저 움직였을 때 관계의 가능성은 한 번 열리지만, 상대방은 곧바로 다가오기보다는 혼자 정리하는 방향을 택하고, 그 사이 이번님은 감정적으로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즉, 이 변화는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는 결과라기보다는 누가 더 준비되어 있는가가 분명해지는 과정에 가깝고, 이번님에게는 자신의 감정과 한계를 점검하게 만드는 국면이 될 가능성이 큰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이 관계가 더 깊은 연애로 넘어갈 수 있을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강한 제약과 중독적인 구조를 넘어야만 열리는 조건부 가능성에 가까운데, 첫 번째 카드가 소드 8번 카드입니다. 이 관계가 현재 심리적, 상황적 제약 안에 갇혀 있음을 보여주는데, 서로에게 감정이 있어도 지금은 안 된다, 움직이면 문제가 된다라는 생각이 앞서 있고, 실제 행동을 스스로 묶어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서 연애로의 전환은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과 두려움이 만든 장벽에 의해서 막혀 있는 모습으로 읽혀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어지는 이 악마 카드는 이 관계가 단순히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강한 끌림과 집착, 놓지 못하는 감정, 구조를 함께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데, 서로에게 쉽게 끊어내지 못하는 매력이 존재하고, 이 끌림은 감정적으로 매우 강렬하지만 동시에 건강하지 않은 방향으로 흐를 위험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연애로 가고 싶다는 마음과 가면 더 복잡해진다는 인식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마지막 이 컵 에이스 카드는 그 모든 제약과 집착 구조를 넘어설 수 있다면 새로운 감정의 시작 자체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이 컵 에이스는 기존의 방식으로 이어지는 연장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감정 태도와 관계 설정을 전제로 한 시작을 의미합니다. 즉, 지금의 밀도와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 연애로 넘어가는 것은 어렵지만, 감정 표현 방식이나 관계의 규칙을 새로 세운다면 진짜 연애의 문은 열릴 수 있는 거예요. 정리해드리면, 이 관계는 지금 상태 그대로라면 연애로의 전환이 쉽지는 않지만, 심리적인 제한과 중독적인 끌림을 인식하고 정리한 뒤에 비로소 그 순수한 감정의 시작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즉, 연애가 될 수 있느냐보다는 지금의 관계 방식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고, 그 전환이 가능할 경우에만 이 관계는 더 깊은 연애로 넘어갈 수 있는 흐름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이 관계가 조금 더 깊은 연애로 전환될 경우에 2번 님이 감당해야 할 현실적인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세 카드의 조합은 일단 결단, 추진, 회복의 반복 구조를 의미하는데, 먼저 바보 카드는 이 연애가 시작되는 순간 2번 님에게 기존의 안정감이나 익숙함을 내려놓아야 하는 선택을 요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관계는 충분히 계산된 안전한 출발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안고 뛰어들어야 하는 형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2번 님은 이게 맞을까라는 확신이 완전히 서지 않은 상태에서도 한 발을 내디뎌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마주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전차 카드인데 이 카드는 그렇게 시작된 이후에는 생각보다 강한 추진력과 감정 소모를 동반한 현실적인 움직임이 필요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감정만으로 유지되는 연애가 아니라 상황 조율, 거리 조정, 일정 우선순위의 재배치 등 실제 행동과 선택이 지속적으로 요구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번님은 관계를 끌고 가는 쪽에 서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에너지 소모도 커질 수 있어요. 네, 마지막 소도 4번 카드는 이 모든 흐름 속에서 2번 님이 의도적으로 멈추고 쉬어야 하는 시점이 반복적으로 필요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감정적으로 지치거나 생각이 과부하에 걸리는 순간들이 찾아올 수가 있고, 그때마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거리두기와 휴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연애는 어떤 몰입과 회복이 번갈아 가면서 이루어지는 구조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 드리면 이 관계가 연애로 전환될 경우에 이번 님은 안정된 확신 없이도 선택해야 하는 용기, 관계를 실제로 움직이기 위한 지속적인 에너지, 그리고 그 후에 반드시 필요한 회복의 시간을 현실적으로 감당해야 할 가능성이 큰 겁니다. 네, 즉 이 연애는 감정만으로는 달콤한 흐름이 아니라 뛰어들고 밀고 나가고 다시 쉬어야 하는 현실적인 부담을 함께 안고 가야 하는 관계로 보여지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2번 님을 위한 조언 카드를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카드는 소드 9번 카드입니다. 지금 2번 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더 버티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것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데, 현재 2번 님은 이 관계를 두고서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의미를 해석하고 혹시 놓치고 있는 신호가 있는지 스스로를 몰아붙이고 있을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실제 상황보다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불안과 죄책감, 후회가 감정을 더 괴롭히고 있음을 나타내는데, 다시 말해서 관계 자체보다도 이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이번님을 더 지치게 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는 지금은 답을 찾으려고 더 파고들수록 마음만 더 아파진다는 걸 의미하고, 상대방의 선택과 속도를 이번님이 대신 책임질 필요는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애매함이나 망설임, 두려움은 이번님의 잘못이나 부족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이를 해결하려고 이번님이 스스로를 깎아내릴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카드는 지금 시점에서 추가적인 행동이나 감정 소모를 줄이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데, 더 노력하면 나아질 것 같다는 생각,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바뀔 것 같다는 믿음은 오히려 불안의 밤을 늘릴 뿐입니다. 이 카드는 움직이지 말라기보다는 내 마음을 더 다치게 만드는 방향으로는 움직이지 말라는 경고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관계에 대한 조언은 상대의 마음을 해석하려 애쓰기보다는 이번님 자신의 불안과 죄책감을 먼저 내려놓고 지금 이 관계가 이번님의 짐과 마음을 얼마나 빼앗고 있는지 그리고 정직하게 바라보라는 겁니다. 지금 필요한 거는 더 많은 해답이 아니라 이번님 스스로에게 이 관계가 나를 괴롭히고 있는가를 묻는 용기이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의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할 시점으로 보입니다. 네, 두 분의 관계는 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더 아파질까 봐 서로 멈춰서 있는 사이일지도 모릅니다. 계속 버티는 동안 먼저 지쳐가는 사람이 누구인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셔야 해요. 그 사랑은 불안을 증명하는 싸움이 아니라 마음이 쉴 수 있는 자리여야 합니다. 오늘만큼은 상대의 마음보다 혼자 묵묵히 견뎌온 2번님의 마음을 먼저 토닥여 주세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참 괜찮은 사람이고 잘 될 사람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언제나 파이팅입니다. 제 리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3번님들. 오늘은 상대방 행동이 애매한 이유, 상대방이 이 관계에서 원하는 최소한의 선, 그리고 이 관계의 향후 흐름과 상대방 행동 예측, 이 관계가 더 깊은 연애로 넘어갈 수 있을까와 이 관계가 조금 더 깊은 연애로 전환될 경우에 3번님이 감당해야 할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현재 두 분의 관계 에너지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현재 두 분의 관계는 감정이 없는 상태라기보다는 감정이 분명히 존재했거나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이어가기 어려운 국면에 놓여 있는 흐름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첫 번째 카드가 정의 카드입니다. 이 관계가 감정만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두 사람 중 최소한 한 사람은 지금 이 관계를 바라보면서 이게 과연 옳은가? 지금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게 맞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즉, 감정보다는 현실적인 기준, 상황, 책임, 균형을 먼저 고려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소드 3번 카드인데 이 카드는 이 관계 안에 말로 다하지 못한 상처나 아픔 혹은 이미 경험했거나 예상하고 있는 감정적인 아픔이 존재함을 나타내는데 이 상처는 꼭 큰 다툼이나 명확한 사건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완전히 확인하지 못한 채 쌓아온 어떤 서운함, 오해 혹은 타이밍의 어긋남일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방이나 3번님 중에 한쪽은 이 관계가 깊어질수록 상처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미 인식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마음을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 카드가 은둔자 카드가 나오는데 이 관계가 지금 외부로 드러나기보다는 각자 안에서 정리되고 있는 단계임을 강하게 보여줍니다. 누군가는 일부러 거리를 두고 있거나 행동을 멈춘 채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무관심이나 끝을 의미하기보다는 지금은 감정대로 움직이기보다는 스스로에게 솔직해질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고 진행이 멈춘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정리를 해드리면 현재 두 분의 관계 에너지는 감정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감정을 그대로 밀어붙이기에는 상처와 현실적인 고민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흐름은 어떤 가벼운 썸이나 단순한 밀당이라기보다는 서로에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관계에 가깝습니다. 지금은 행동보다는 내면 정리, 감정의 무게를 재는 시간이 강조되는 시점이고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후 관계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단계로 보여집니다. 네, 그럼 이제 상대방이 이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상대방은 이 관계를 가볍게 흘러가는 인연이나 우연적인 만남으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아 보이는데 첫 번째 카드가 절제 카드입니다. 상대방은 이 관계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관계, 그리고 속도를 조절해야 하는 관계로 보고 있는데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감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움직이면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대방 스스로도 이 관계에서 자신의 감정과 현실, 이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카드는 전차 카드인데 이 관계를 그냥 멈춰두고 싶은 상태는 아니라는 인식을 보여줍니다. 상대방은 마음속으로는 이 관계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다만 그 의지는 즉각적인 행동보다는 내가 준비가 되었을 때, 상황이 정리되었을 때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 의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행동이 느리거나 모호해 보일 수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관계를 완전히 포기한 상태는 아닌 거예요. 네, 세 번째 카드는 컵 2번 카드가 나왔는데 상대방이 이 관계를 상호적인 감정 교류의 가능성이 있는 관계, 즉 마음이 일방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서로 감정이 맞닿아 있고 제대로 마주한다면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관계라는 인식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다만 이 컵 2번 카드는 지금 당장의 확정보다는 조건이 맞아떨어졌을 때 성립될 수 있는 연결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 상대방은 이 관계를 단순한 썸이나 밀당으로 규정하기보다는 균형을 지키면서 천천히 몰고 가야 하는 관계, 그리고 서로의 감정이 실제로 맞닿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관계로 인식하고 있어요. 다만 감정이 있다고 해서 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현재는 감정을 조율하면서 스스로 방향성을 잡아가고 있는 단계로 보여집니다. 네, 그럼 이제 현재 상대방의 진짜 속마음은 무엇일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상대방의 마음 깊은 곳에는 이 관계를 단순히 스쳐가는 인연으로 두고 싶지 않은 욕구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은데, 첫 번째 카드가 펜터클 10번 카드입니다. 상대방이 3번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안정감과 지속성, 그리고 오래 갈 수 있는 그림을 무의식적으로 떠올리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겉으로는 표현을 아끼거나 조심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 관계가 잘만 흘러간다면 꽤 현실적인 미래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본 상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바보 카드가 같이 나오면서 이 안정적인 그림 앞에서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데 상대방은 이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그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자신이 감당해야 할 어떤 변화와 책임을 정확히 가늠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 한편에는 다시 처음부터 가볍게 시작해 보고 싶다라는 순수한 충동과 괜히 움직였다가 모든 균형을 깨는 것 아닐까라는 불안이 공존하고 있어 보입니다. 네, 세 번째는 펜터클 페이지 카드인데 상대방이 이 감정을 아직은 아주 조심스럽고 미성숙한 형태로 다루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사랑의 확신이나 강한 감정 표현보다는 작은 신호, 사소한 관심, 천천히 쌓아가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싶은 마음인 겁니다. 상대방은 감정을 크게 키우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안전한 범위 안에서 이 관계의 가능성을 시험해 보고 싶어 하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상대방의 진짜 속마음은 안정적인 관계에 대한 욕구와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과 두려움,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가능성을 살피는 태도가 동시에 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감정이 없어서 멈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정이 있기 때문에 한 발 한 발을 매우 신중하게 디디고 있고 지금은 큰 결단보다는 작은 움직임을 통해서 관계의 방향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상대방이 왜 행동이 애매한 걸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상대방의 행동이 애매하게 느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사람이 감정의 흐름보다 자기 기준과 통제력을 우선시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으로 보여주는데, 이 첫 번째 카드가 황제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상대방이 지금 이 관계에서 감정적으로 휘둘리고 싶지 않아 하고 스스로 정해놓은 선과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으려는 태도를 강하게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기보다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행동하려는 경향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펜터클 에이스 카드인데, 상대방이 이 관계를 가볍게 소비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히려 제대로 시작하려면 현실적인 기반, 상황 정리, 조건 충족이 먼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급하게 다가가거나 확신을 주는 행동을 하기보다는 가능성만 열어둔 채 신중하게 지켜보는 태도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것 때문에 외부에서 보기에는 관심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모호하게 보일 수 있어요. 네, 세 번째는 이 별 카드인데요. 상대방의 마음속에 이 관계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분명히 살아있음을 나타냅니다. 다만 이 희망은 즉각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희망이 아니라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지금은 기다리는 게 맞다라는 형태의 희망입니다. 상대방은 이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지도 그렇다고 지금 당장 밀어붙일 준비가 되었다고 느끼지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상대방의 행동이 애매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통제와 기준을 중시하는 태도, 제대로 시작하고 싶다는 현실적인 어떤 판단,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가능성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가 동시에 작동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즉, 관심이 없어서 애매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쉽게 행동할 수 없을 만큼 이 관계를 가볍지 않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행동이 늦고 조심스러워 보이는 상태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상대방이 이 관계에서 원하는 최소한의 선은 무엇일까 한번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상대방이 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최소한의 선은 과거의 방식이나 감정 패턴을 반복하지 않는 겁니다. 처음 카드가 이 데스 카드가 나왔는데 상대방은 이미 이전 관계나 비슷한 상황에서의 상처, 실패 혹은 후회를 한 번 크게 겪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번 관계에서는 예전처럼 감정에 끌려가다가 다시 무너지는 흐름을 절대로 만들고 싶어 하지 않아요. 상대방에게 이 선은 감정이 있어도 예전처럼은 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에 가까운 겁니다. 네, 두 번째가 펜터클 나이트 카드인데 이 선이 느리지만 꾸준한 방식으로 유지되기를 바란다는 의미고, 상대방은 급격한 진전이나 감정적인 밀착, 갑작스러운 확신 요구를 부담스러워합니다. 대신에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태도, 시간 속에서 신뢰가 쌓이는 흐름을 최소한의 기준으로 두고 있어요. 이 선을 넘지 않는 한 관계를 완전히 끊거나 부정하지는 않겠지만 이 선을 넘는 순간 스스로 속도를 늦추거나 거리를 둘 가능성이 큽니다. 네, 세 번째는 소드 페이지 카드인데, 상대방이 이 관계에서 솔직한 소통과 오해 없는 상태를 최소한으로 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감정을 깊게 나누는 대화보다는 불필요한 추측이나 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명확하고 가벼운 소통을 유지하고 싶어 해요. 즉, 감정의 무게를 실은 말이나 의미 부여보다는 사실 중심의 대화, 부담 없는 메시지를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네, 정리해드리면 상대방이 이 관계에서 원하는 최소한의 선은 과거의 감정 패턴을 반복하지 않는 것,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꾸준하게 이어지는 안정적인 흐름, 그리고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않는 가벼운 소통입니다. 이 선 안에서 관계를 유지할 의지가 있으나 이 선을 넘어서 감정적인 압박이나 속도 조절이 무너지면 다시 거리를 두려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 관계의 향후 흐름과 상대방 행동 예측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흐려지거나 조용히 사라지는 방향보다는 한 번은 반드시 흔들리거나 드러나는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큰데, 첫 번째 카드가 이 심판 카드입니다. 상대방은 이 관계를 계속 애매한 상태로만 두고 가기보다는 어느 시점에서는 스스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까지 눌러두거나 미뤄왔던 감정이나 생각 혹은 판단이 다시 떠오르면서 이 관계를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피하기 어려워지는 흐름이에요. 네, 두 번째는 소드 나이트 카드인데 그 결단의 순간이 갑작스럽고 직선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보여주는데, 상대방은 평소에는 조심스럽고 통제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한번 마음이 움직이면 생각보다 빠르고 강하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갑작스러운 연락, 그리고 직설적인 말 혹은 이전과는 다른 톤의 접근이 나타날 수 있는데, 다만 이 행동은 충분히 숙성된 감정의 표현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쌓여왔던 생각이 한 번에 튀어나오는 형태에 가까운 겁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악마 카드가 나왔는데, 이 행동이 완전히 가볍지도 완전히 건강하게 정된 상태도 아님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은 이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강하게 끌리고 있고, 이 끌림이 이성적인 판단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 자체는 적극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다시 망설이거나 스스로를 묶어두는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한 번의 강한 접촉 이후에 다시 혼란스러워질 수 있는 흐름인 거예요. 네, 정리를 해드리면 이 관계의 향후 흐름은 회피 상태의 장기화보다는 한 차례의 각성 혹은 충돌을 거쳐서 상대방의 빠르고 직선적인 행동이 나타나되, 그 행동의 동기에는 집착이나 욕망, 놓지 못하는 감정이 함께 섞여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전개는 분명한 변화 신호는 있지만 그 변화가 곧바로 안정적인 방향으로 정착되기보다는 한동안 감정의 진폭이 커지는 국면으로 흘러갈 수 있는 관계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답답한 3번 님이 먼저 움직이면 생기게 되는 변화는 어떤 게 있을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3번 번님이 먼저 움직일 경우에 관계는 겉보기에는 변화가 시작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과정에서 감정의 불확실성과 혼란이 먼저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첫 번째 카드가 달 카드입니다. 3번 번님 스스로도 '이게 맞는 선택인가.'라는 의심과 불안을 느끼게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 상대방의 반응이 즉각적이지 않거나 이전보다 더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어서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커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에요. 두 번째 카드가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인데 이 행동이 관계에 분명한 전환점을 만들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금처럼 멈춰 있는 상태를 흔들어 놓는 계기는 되지만 그 결과가 반드시 3번 님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흘러간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상황이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급격히 바뀌거나 상대방의 숨겨진 태도와 본심이 더 빨리 드러날 수 있습니다. 즉, 정체된 흐름은 깨지지만 그만큼 통제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세 번째는 완드 10번 카드인데 이 변화의 끝에서 3번 님이 감정적으로나 에너지적으로 부담을 크게 떠안게 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기다리는 과정, 그러니까 관계의 방향을 스스로 책임지려는 태도, 혹은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감정 노동을 하게 되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어요. 상대방이 명확한 결론을 주지 않는다면 3번 님이 관계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있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드리면 3 번님이 먼저 움직였을 때의 변화는 관계의 정체를 깨는 계기는 되지만 그 과정에서 불안과 혼란이 이제 커지는 거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3 번님 쪽의 부담과 소모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즉 변화는 생기지만 그 변화가 곧바로 가벼워지거나 안정되는 방향이라기보다는 감정의 무게가 한쪽으로 쏠리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이 관계가 더 깊은 연애로 넘어갈 수 있을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관계가 더 깊은 연애로 넘어갈 가능성 자체는 완전히 닫혀 있지는 않지만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전환되는 구조는 또 아닌 관계로 보여지는데, 첫 번째 카드가 완드 5번 카드입니다. 두 분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긴장, 주도권 다툼 혹은 감정의 온도 차이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겉으로는 큰 갈등이 없어 보여도 속으로는 누가 먼저 움직여야 하는가, 어디까지 허용돼야 하는가라는 미묘한 경쟁과 힘겨루기가 존재합니다. 네, 두 번째 카드는 컵킹 카드인데 상대방 쪽에 감정을 완전히 끊을 생각은 없지만 감정을 통제하려는 강한 의지가 있으면 나타내요. 상대방은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감정을 스스로 잘 다스리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에 가까운데, 문제는 이 감정 관리가 연애로의 진입을 돕기보다는 감정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은 깊을 수 있지만 관계의 형태는 쉽게 바뀌지 않는 흐름이에요. 네, 세 번째는 소드 8번 카드인데 이 관계가 서로의 마음이 아니라 각자의 생각과 두려움에 묶여 있는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연애로 넘어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상황이나 타이밍보다도 움직였다가 더 복잡해질까 봐, 지금의 균형이 깨질까 봐라는 심리적인 제약입니다. 이 카드가 있는 한 누군가 명확하게 틀을 깨지 않는 이상 관계는 현재의 구조 안에서 반복될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관계가 더 깊은 연애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자연스러운 감정 상승이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과 구조 변화가 필요합니다. 다만 현재 흐름에서는 감정은 있지만 갈등과 긴장이 해소되지 않았고 심리적인 제약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요. 아무 행동 없이 저절로 연애로 넘어가기는 어려운 관계로 보입니다. 결국 그 연애로의 전환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고 누군가에게는 상당한 용기와 부담을 요구하는 선택이 될 가능성이 큰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이 관계가 조금 더 깊은 연애로 전환될 경우 3 번님이 감당해야 할 현실적인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관계가 지금보다 한 단계 더 깊은 연애로 전환될 경우에 3 번님은 먼저 관계의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가는 상황을 감당해야 할 가능성이 큰데, 첫 번째 카드가 이 완드 8번 카드입니다. 관계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연락 빈도라든가 감정 교류, 상황 전개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 초반에는 설렘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숨 돌릴 틈 없이 관계가 굴러간다라는 부담으로 체감될 수 있어요. 즉, 연애가 시작되면 멈추거나 조절하기 어려운 흐름에 올라타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네, 두 번째는 여왕제 카드인데 이 관계에서 정서적인 중심 역할을 그 3 번님이 더 많이 맡게 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상대방보다 3 번님이 더 포용하고 기다리고 감정을 키워주는 위치에 서게 될 수 있는데, 연애가 깊어질수록 상대방의 감정 기복이나 불안 혹은 현실적인 한계를 3 번님이 감싸 안아야 하는 장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거는 사랑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동시에 정서적인 에너지 소모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세 번째는 펜터클 4번 카드인데 연애가 시작된 이후에도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3 번님은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를 단순히 단단히 붙들고 감정적으로도 계산적으로도 방어적인 태도를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커요.
잃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강해질수록 오히려 자유롭게 사랑하기보다는 관계를 관리하고 유지하려는 쪽에 에너지를 쓰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관계가 더 깊은 연애로 전환될 경우에 3번님은 빠른 관계 전개에 따른 피로감, 그리고 정서적인 책임과 보살핌의 부담, 그리고 이 관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를 조이는 심리적인 긴장감을 현실적으로 감당해야 할 가능성이 큰 겁니다. 즉, 사랑의 깊이만큼이나 3번님 쪽의 에너지 투입과 감정 관리가 중요한 과제가 되는 연애로 보여지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3번님을 위한 조언 카드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카드는 펜터클 6번 카드입니다. 지금 이 관계에서 3번님께 가장 필요한 태도는 감정과 노력이 일방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이제 균형을 지키라는 건데, 이 펜터클 6번은 얼마나 사랑하는가 보다는 서로가 얼마나 공평하게 주고받고 있는가를 점검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마음이 있다는 이유로 먼저 더 주거나 더 이해하거나 더 감당하려 둘 필요는 없습니다. 이 관계에서 3번님은 상대방의 속도와 상황을 고려해 왔지만 이제는 상대방 역시 같은 무게로 응답하고 있는지를 차분히 바라볼 시점입니다. 연락이나 관심, 행동, 책임이 어느 한쪽에만 물려 있다면 그거는 사랑의 깊이가 아니라 구조의 불균형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카드는 받지 못할 것을 먼저 주지 말라는 조언이기도 한데, 상대방의 가능성이나 기대가 아니라 지금 실제로 보여주는 행동을 기준으로 관계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3번님은 불필요한 소모를 줄이고 이 관계가 정말 이어갈 가치가 있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가 있어요. 결국 이 조언은 밀어붙이거나 포기하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조건 없는 어떤 헌신이 아닌 상호적인 교류 위에서만 관계를 이어가라는 방향입니다. 균형이 맞는다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아갈 거고, 그렇지 않다면 그 또한 분명한 답이 되어서 3번님의 마음을 지켜줄 선택이 될 거예요. 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사랑이 아니라 습관처럼 남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말없이 버텨온 시간만큼 3번님의 마음도 많이 고될 거예요. 붙잡고 있는 게 사랑인지 놓지 못한 마음인지 가끔은 헷갈릴 때도 있겠죠. 그래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외로움까지 혼자 감당해야 할 관계는 아닌 거예요. 서로의 무게가 같아질 때만 이 관계는 비로소 따뜻해질 수 있는 겁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참 괜찮은 사람이고 잘 될 사람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언제나 파이팅입니다. 제 리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4번님들. 오늘은 상대방 행동이 애매한 이유, 상대방이 이 관계에서 원하는 최소한의 선, 이 관계의 향후 흐름과 상대방 행동 예측, 그리고 이 관계가 더 깊은 연애로 넘어갈 수 있을까와 이 관계가 조금 더 깊은 연애로 전환될 경우에 4번님이 감당해야 할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현재 두 분의 관계 에너지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관계는 감정적으로는 분명히 편안함과 만족감이 존재하지만 이 감정이 빠르게 현실적인 행동이나 명확한 정의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첫 번째 카드가 컵 9번 카드인데 이 관계 안에서 정서적인 충족감이 분명히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주는데 함께 있거나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 자체가 주는 안정감,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듯한 기분,
혹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느끼는 감정이 관계 안에 자리하고 있어요. 다만 이 만족감은 반드시 상대를 향한 적극적인 확장 욕구라기보다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 가까워 보입니다. 여기에 이 펜터클 나이트 카드가 나오면서 이 관계는 천천히 매우 신중하게 움직이는 흐름을 띠게 되는데,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행동으로 옮길 때 지나치게 조심하고 시간을 들이는 태도입니다. 급격한 변화나 감정의 폭발보다는 확실해질 때까지는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기조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서 관계의 속도가 자연스럽게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이 바보 카드가 함께 등장하면서 이 관계에는 동시에 정의되지 않은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아직 이 관계가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는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한 틀이 정해지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가볍고 자유로운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계획된 미래보다는 지금 이 순간의 흐름에 맡기고 있는 상태에 가까운 거예요. 네, 정리를 해드리면 현재 두 분의 관계는 감정적으로는 편안하고 긍정적이지만 행동과 선택은 매우 느리고 조심스럽게 진행되고 있고, 동시에 명확한 정의를 유보한 채 가능성만 열어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관계는 지금 당장 어떤 이름을 붙이기보다는 만족스러운 정서, 그리고 느린 현실 움직임, 아직 정해지지 않은 방향성이라는 에너지 위에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애매함은 불안정함이라기보다는 서로가 쉽게 결론을 내리지 않으려는 선택의 결과에 가까워진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상대방이 이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조합은 감정 중심이라기보다는 생각과 전망, 욕망이 동시에 작동하는 관계 인식을 보여주는데, 먼저 이 소드 에이스 카드는 상대방이 이 관계를 머릿속에서 매우 또렷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관계가 애매해서 흐릿하기보다는 오히려 너무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모습에 가까워요. 상대방은 이 관계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어떤 선택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미 생각을 끝낸 상태이고, 감정보다는 판단이 먼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완드 3번 카드인데, 상대방이 이 관계를 지금 당장 완성된 형태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 수 있는가를 보는 단계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는데, 즉 이미 시작된 관계라기보다는 가능성과 방향성을 관망하고 있는 위치입니다. 상대방은 한 발짝 떨어진 곳에서 이 관계의 확장성, 미래성, 혹은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계산하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악마 카드가 또 같이 더해지면서 이 관계는 상대방에게 이성적으로는 경계하지만 동시에 강하게 끌리는 요소가 있는 관계로 인식됩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가벼운 관심이라기보다는 쉽게 떨쳐내기 어렵고 생각보다 깊게 신경 쓰이는 관계인 거예요. 다만 이 끌림은 감정적인 안정감보다는 욕망이나 집착, 금기, 통제 불가능성 같은 요소와 연결되어 있어서 상대방 스스로도 이 관계를 경계하고 조절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정리를 해드리면 상대방은 이 관계를 머릿속에서는 이미 명확히 인지하고 있고, 앞으로의 가능성을 계산하면서 지켜보고 있고, 동시에 쉽게 끊어내기 어려운 강한 끌림을 느끼는 관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상대방에게 가볍게 넘길 수는 없지만 쉽게 책임지기도 어려운 관계, 생각은 끝났지만 선택은 미루고 싶은 관계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네, 상대방의 태도가 이성적으로 보이거나 거리감이 느껴진다면 그거는 무관심보다는 이 관계를 너무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조심스러움에 가깝습니다. 네, 그럼 이제 상대방의 진짜 속마음은 어떨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조합은 감정이 없어서 멈춘 상태가 아니라 감정이 너무 복잡하고 조절되지 않으면 위험해질 수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스스로를 묶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데 첫 번째 카드가 이 달 카드입니다. 상대방 내면의 불확실함, 두려움, 혼란스러운 감정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 관계를 생각할 때 감정이 단순하지 않고 기대와 불안이 뒤섞여 있어서 스스로도 자신의 마음을 명확히 정의하지 못하고 있어요. 감정이 분명히 움직이고는 있지만 그 감정이 어디로 향하는지 드러내도 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인 겁니다. 네, 두 번째 카드는 절제 카드인데 그런 혼란 속에서도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감정을 눌러서 조절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데 감정을 드러내거나 관계를 밀어붙이기보다는 현재의 균형을 깨지 않으려는 태도가 강합니다. 이거는 무감각이나 무관심이 아니라 오히려 감정이 있다는 전제 위에서 지금은 움직이지 않는 게 낫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절제입니다. 세 번째는 소드 8번 카드인데요. 상대방이 스스로를 심리적인 제약 상태에 두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상황이 불가능해서라기보다는 움직였을 때 감당해야 할 결과를 이미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지를 좁혀서 놓은 상태에 가깝습니다. 내 상대방은 이 관계에서 어떤 행동을 하든 부담이 따를 것이라고 느끼고 있고 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두면 상대방의 진짜 속마음은 감정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혼란스럽고 그 감정을 드러내면 균형이 무너질 것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조절하고 있고 결국은 스스로를 묶어서 행동하지 않는 쪽을 택한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상대방의 거리감이나 소극성은 마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마음이 있지만 지금의 자신은 그 감정을 책임질 수 없다고 느끼는 상태에서 비롯된 반응에 가까운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상대방 행동은 왜 애매할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카드 3 장의 조합은 그 우유부단함이라기보다는 의지나 종결, 타이밍이 서로 약간 어긋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이 첫 번째 카드가 이 마법사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상대방이 이 관계에서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는 분명히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말 한마디, 행동 하나로 관계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본인이 움직이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인식도 역시 분명합니다. 즉 상대방은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하지 않는 상태에 가까운 거예요. 그다음 카드가 데스 카드인데 상대방 내부에서 이미 한 번의 큰 전환점 또는 정리의 필요성이 인식되었음을 나타내는데 지금의 관계 흐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결국 언젠가 끝을 맞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고 그렇다고 완전히 끊어내는 결단 역시 아직 내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동이 자연스럽게 중간 지점에서 멈춰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세 번째 카드는 이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인데 상대방이 이 관계를 자신의 의지로만 움직이기보다는 상황과 타이밍에 맡기고 있다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지금은 본인이 주도권을 잡고 결단을 내리는 시점이 아니라고 느끼고 외부 흐름이나 계기를 기다리는 쪽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상대방의 행동이 애매한 이유는 결단할 수 있는 힘은 있지만 그 결단이 가져올 변화가 너무 크다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스스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타이밍에 맡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인 겁니다. 이 애매함은 계산적인 밀당이라기보다는 움직이면 관계 형태가 완전히 바뀐다는 걸 알고 있어서 그 문턱 앞에서 멈춰 있는 상태에 가까운 겁니다. 그럼 이제 상대방이 이 관계에서 원하는 최소한의 선은 어디까지일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조합은 책임이나 구조보다는 가볍게 흐를 수 있는 감정적, 에너지적 교류를 유지하고 싶다는 욕구를 보여주는데요. 우선은 이 첫 번째 카드가 완드 페이지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상대방이 이 관계를 어
부담 없는 호기심과 설렘의 영역에 두고 싶어 함을 의미하는데 깊은 정이나 무게감 있는 감정 고객보다는 가끔 마음이 동하는 순간에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상황이 허락할 때 다가갈 수 있는 자유로운 상태를 원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확인보다는 느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네, 두 번째 카드는 완드 나이트 카드인데 관계의 에너지를 정체시키고 싶지 않다는 욕구를 드러냅니다. 완전히 멈추거나 끊어내는 것은 원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안정적인 형태로 묶이는 것도 부담스러운 상태인 거예요. 감정이 올라올 때는 빠르게 다가가고 상황이 달라지면 다시 물러설 수 있는 유연함이 필요한 겁니다. 네, 세 번째는 컵 3번 카드인데 이 관계가 즐겁고 가볍게 연결되는 감정적 교류의 장으로 남아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의미하는데 두 분만의 무거운 책임보다는 함께 웃고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 그러니까 감정이 과도하게 깊어지지 않는 선에서의 친밀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상대방이 이 관계에서 원하는 최소한의 선은 감정이 완전히 끊기지 않은 상태에서 부담 없이 오가면서 설렐 수 있고 즐겁고 가볍게 연결되는 흐름을 유지하는 겁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어떤 설정한 이 최소한의 선은 거절이나 단절이 아니라 관계의 무게를 더 이상 올리지 않기 위한 자기 방어적인 경계에 가까운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이 관계의 향후 흐름과 상대방 행동 예측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이 조합은 감정의 폭발이나 갑작스러운 고백보다는 명확한 태도, 그리고 판단, 빠른 행동의 순서로 전개되는 흐름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 카드가 완드 6번 카드입니다. 이 관계가 앞으로 상대방에게 성공적인 선택 혹은 자존감을 회복시켜주는 관계로 인식될 가능성을 의미하는데, 상대방은 이 관계 안에서 자신이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 혹은 옳은 방향을 가고 있다는 확신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행동의 출발점은 감정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큰 겁니다. 네, 두 번째는 소드 킹 카드인데 상대방이 향후 이 관계에서 감정보다 이성을 앞세운 명확한 태도를 취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데 애매한 말이나 흔들리는 행동보다는 선을 긋거나 방향을 전환하는 방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 명확함은 따뜻한 표현이라기보다는 상황 정리형 발언이나 행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 카드가 완드 8번 카드인데요. 일단 그 판단이 서면 행동은 매우 빠르게 전개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연락이나 메시지, 만남 제안 혹은 관계의 흐름을 바꾸는 계기가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어요. 다만 이 빠름은 감정이 넘쳐서라기보다는 이미 머릿속에서 결론을 낸 이후의 실행 단계에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관계의 향후 흐름은 상대방이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한 뒤에 이성적인 태도로 방향을 정하고 그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 빠른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정체 이후에는 오히려 갑작스러운 명확화가 나타날 수가 있고 그때의 행동은 감정 표현보다는 선택과 정리의 성격이 더 강하게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답답한 그 4 번님이 먼저 움직이게 되면 생기는 변화가 어떤 게 있을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조합은 감정적인 반응보다는 내 현실 구조와 태도의 변화를 먼저 만들어내는 방향을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 카드가 바보 카드입니다. 4번님의 행동이 이 관계에 새로운 시작의 계기를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의 흐름과는 다른 방식의 접근, 그러니까 부담을 내려놓은 솔직한 표현, 혹은 결과를 계산하지 않은 가벼운 움직임이 관계의 공기를 바꾸게 됩니다. 이거는 밀어붙임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에 묶여있던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펜터클 킹 카드인데 상대방이 이런 움직임을 통해서 이 관계를 현실적으로 다시 인식하게 되는 계기를 맞이함을 의미합니다. 감정적으로 흔들리기보다는 이 관계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를 성숙하게 판단하려는 태도가 강화되는 거예요. 즉, 가볍게 흘려보내던 관계를 한 번쯤은 책임감 있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네, 세 번째는 펜터클 8번 카드인데 이후에 이 관계가 노력과 관리의 영역으로 들어갈 가능성을 보여주는데 단번에 관계가 바뀌기보다는 연락의 빈도나 태도, 관계를 대하는 방식에서 점진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어요. 상대방이 이 관계를 쉽게 방치하지 않고 최소한의 성실함을 들이려는 흐름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네, 정리를 해드리면 4번 님이 먼저 움직였을 때 생기는 변화는 관계에 새로운 시장의 숨을 불어넣고 상대방이 이 관계를 더 현실적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후의 관계를 유지, 관리하려는 태도가 서서히 강화되는 방향입니다. 다만 이 변화는 감정의 폭발이나 즉각적인 결론보다는 관계의 질과 태도가 달라지는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럼 이제 이 관계가 더 깊은 연애로 넘어갈 수 있을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조합은 이 관계 안에 어떤 감정은 충분히 열려 있지만 선택은 아직 남아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첫 번째 카드가 컵 에이스 카드입니다. 이거는 새로운 감정의 시작점이 분명히 존재함을 보여주는데 아직 표현되지 않았거나 충분히 다뤄지지 않은 순수한 감정, 혹은 서로를 향해서 다시 채워질 수 있는 감정의 여지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의 씨앗 자체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네, 두 번째가 컵 6번 카드인데 이 감정이 편안함, 익숙함, 정서적인 안정감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데, 이 관계는 긴장과 불안보다는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풀어지는 쪽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깊어질 경우에 불꽃 같은 연애보다는 오래 기억에 남는 방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 세 번째가 완드 2번 카드인데 다만 이 관계가 연애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분명한 선택과 방향 설정이 필요함을 말해줍니다. 감정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연애가 되는 흐름은 아니고 어디까지 갈 것인지를 누군가가 선택해야만 다음 단계로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인 거예요. 지금은 가능성의 문 앞에 있는 상태에 가까운 겁니다. 네, 정리를 해드리면 이 관계는 감정의 여지는 충분하고 정서적으로 이어질 기반도 갖추고 있지만 아직 연애라는 방향으로 명확히 선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깊은 연애로 넘어갈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이 카드 조합은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선택 없이는 머무를 수 있다라고 답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결단과 방향 설정이 관건이 되는 관계인 거예요. 네, 이 관계가 그럼 조금 더 깊은 연애로 전환될 경우에 4번 님이 감당해야 할 현실적인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 한번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조합은 감정의 즐거움보다 시간과 노력, 그리고 내적 성숙을 요구하는 구조를 의미하는데, 첫 번째 카드가 펜터클 7번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이 관계가 연애로 들어서더라도 즉각적인 만족이나 빠른 보상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데, 관계의 성장은 시간이 필요하고 기다림과 인내가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4번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선택이 맞는가를 스스로에게 여러 번 묻게 되는 구간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펜터클 3번 카드인데 연애가 혼자만의 감정 싸움이 아니라 실제로 맞춰가야 할 현실, 협업 관계로 전환됨을 의미합니다. 서로의 일정과 환경, 가치관, 생활 리듬을 조율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4번님이 더 적극적으로 조율자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커요. 감정 표현보다 관계 운영이 중요해지는 구간입니다.
네, 세 번째는 은둔자 카드인데 이 관계가 깊어질수록 4번 님이 스스로의 기준과 내면을 더 많이 들여다보게 됨을 나타내는데, 상대에게만 집중하기보다는 이 관계가 나에게 맞는가, 나는 무엇을 감당할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외로움이나 거리감이 일시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거는 관계의 질을 판단하기 위한 과정에 가까워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관계가 연애로 전환될 경우에 4번 님이 감당해야 할 현실은 빠른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 인내, 관계를 실제로 맞춰가는 실무적인 노력, 그리고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의 기준을 지키는 내적 성숙입니다. 이 연애는 달콤함보다 버틸 수 있는지, 그러니까 설렘보다 지속 가능한지를 스스로에게 묻게 만드는 관계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럼 이제 4번 님을 위한 조언 카드를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카드는 펜터클 4번 카드입니다. 지금 이 관계에서 4번 님에게 가장 중요한 태도가 붙잡지도 다 쏟아붓지도 않는 균형 유지임을 말해주는데, 이 카드는 무언가를 잃을까 두려워서 움켜쥐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스스로의 영역과 가치를 지키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이 관계에서 4번 님은 감정적으로 더 내어주거나 관계를 앞당기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열고 그 이상은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태도나 반응에 따라서 내 감정의 크기를 조절하려 들기보다는 나 스스로의 기준을 먼저 세워야 하는 시점인 거예요. 그리고 이 카드는 이 관계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잃지 않으면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상대방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나의 시간, 자존감, 일상의 균형을 흔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흔들림이 생길수록 관계는 더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카드가 전하는 조언은 지금 당장 더 다가가거나 더 멀어지기보다는 내 기준, 내 페이스, 내 감정의 소유권을 지키는 겁니다. 이 관계는 4번 님이 스스로를 단단히 붙잡고 있을 때 상대방의 태도 역시 가장 솔직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요. 네, 누군가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내 일상과 자존감까지 내려놓아야 하는 관계라면 그건 사랑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나를 조금씩 잃어가는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해서 버티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나를 지우면서 참고 있었던 건 아닐까 싶어요. 네, 사랑은 참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면서도 늘, 그러니까 숨 쉬게 해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인연은 붙잡지 않아도 곁에 남는 사람인 거예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참 괜찮은 사람이고 잘 될 사람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언제나 파이팅입니다. 제 리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